(8페이지) 우리나라의 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크게 산이 돌산과 흑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돌산 같은 경우는요, 그 중생대 때 마그마 관입으로, 그때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죠. 그래서 마그마 관입으로 인해서 형성된 화강암이 오랜 시간 동안 침식 작용을 받아서 드러나서 나타났다 하는 게 돌산이에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화강암 중생대 지각 운동으로 단층 형성돼서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관입했어요. 틈도 생기고, 그리고 이 화강암이 침식작용 동안 한반도가 평탄해졌다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위로 들으려고 올라갔어.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은 물길이 흐르는 틈이 되는 거고, 이 화강암들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자, 여기서 이 파인 틈이 많이 파여서 이 양옆에 이렇게 안 파이지 않은 곳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 가만히 남아서 2차 산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융기 돼서 직접적으로 들려 올라간 부분을 1차 산맥 이렇게 구분했었고, 이 윗부분 1차 산맥이 들려 올라갔으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깎이기 시작하면서 이 밑에 있는 화강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속에 화강암이 드러나면서 이제 돌산이 되는 거고, 여기 말했던 2차 산맥들은 지질구조선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 지질구조선에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 지질구조선 틈에 있는 부분이 남아서 2차 산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흑산 같은 경우는 시원생대 때 형성된 지층이, 근데 시원생대 때 형성된 지층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암석이 뭐였죠? 편마암이었죠. 그래서 편마암이 오랜 기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쳐서 두꺼운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는 산지다. 이게 흑산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편마암이 이미 한번 변성암이에요. 얘는 편용 얘기해 줬었지. 그래서 얘가 이 편마암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깎이면서 흙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흑산이다. 자, 흑산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지리산이고요. 돌산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금강산, 그 다음에 설악산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나라 지질구조선 보이죠? 라오뚱 방향, 중국 방향 이런 거, 그 대보조선 운동, 별국사비 운동 이런 걸로 구분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비교하게 되면 돌산과 화강암은요, 기반암은 화강암, 그 다음에 흑산은 편마암. 토양층 두께는 얘는 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토양층 두께가 얇고요. 얘는 두껍다. 식생멸도 돌이 있으니까 당연히 식생이 자르기 힘들죠. 근데 흑산은 식생이 자르기 흙이니까 편하고, 해안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돌산에 있는 돌들이 해안가로 흘러가게 되면 동해안에 모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 갔을 때 해수욕장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 돌들은 그 강원도 동쪽에 있는 높은 1차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이 돌들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거고, 흑산에서 해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서해안에 있는 간척지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리산이 여기 있거든. 그리고 그 돌산이 되려면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들려 올라서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동쪽을 중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에는 모래해안이 많다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해안지향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발달한 하계망 보니까, 하계망은 하천의 본류와 여러 개의 지류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써 있는데, 하천 본류랑 여러 개의 지류를 다 포함해서 하계망이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 지역에는 청미천은 어디의 지류예요? 남한강의 지류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강은 결국 한강으로 모여서 흘러 내려가는 거지. 여러분들 청미천에서 배 타고 둥둥 떠가면 어디까지 간다? 인천 앞바다까지 간다. 근데 생존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 네,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하계망의 서쪽으로 발달할 이유는 경동성 요곡운동 또 나오죠. 동쪽을 중심으로, 이거 안 좋네. 동고서저의 지형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서 방향에 지질구조선에 영향을 띠게 되고, 하천의 특성을 보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유역 면적. 자, 하천 특성이 이렇게 경동성 요곡 운동이야. 서쪽으로 흘러. 그러면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길지. 그리고 유역 면적이라는 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결국 이 A라는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게 돼.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고, 이 B라는 하천이 있어. 근데 지금
이 A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물이 흘러들어오는 면적이 유형 면적이거든요. 그럼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과 이쪽 A와 B 중에 어디가 더 넓은 거야? A가 더 넓잖아.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A니까. 그래서 유형 면적이 A는 넓다. 자, 물이 흘러들어오는 면적이 넓으니까 유로도 이거 연결해서 되는구나. 넓고 유로라는 건 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 당연히 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길고 유량 물에 모이는 면적이 넓으니까 유량도 많고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고. 자,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B예요. 유형 면적이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유로가 짧고 유량이 적고 경사가 급하다. 경사는 요걸 지칭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하천은 다 어디로 흐른다? 서쪽으로 흐른다. 대표적인 예시는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금강, 한강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이 하천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큰 강이 별로 없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해봤자 뭐 두만강 정도. 자, 다음에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큰 하천. 자, 여기서 보면 계절별로 유량 변동이 크대. 그 소리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언제 많이 와? 여름에 다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은 비가 적게 와요. 소우라고 하지. 그래서 계절별로 유량 변동, 물의 양의 차이가 큰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홍수 같은 게 더 잘 난다 이거죠. 자,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땅덩어리에 비해서 유형 면적이 좁거든요. 아까 물이 흐르는 흐르는 면적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가 엄청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한 면적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한 면적이 좁고 하산 계수가 크다라는 게 이 하산 계수가 이제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나타나게 되고 장마 태풍 등에 의해서 막 계절별로 여름철에 우리나라 집중된다. 그래서 비가 한 곳에 몰려서 오니까 다른 나라처럼 수온교통 발달과 수력발전을 분리해. 왜? 수온교통이 발달하려면 늘 일정한 유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버리거나 물이 너무 양이 적어. 배가 못 든다는 거죠. 그리고 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물이 너무 많고 겨울엔 물이 너무 적어서 수력 발전에도 불리하다. 그래서 물 공급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강수량은 진짜 많은 편인데 문제는 물 부족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대책은 저수조 보호, 다목적 댐을 만들고 저수시설을 건설, 저수지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산림 녹화, 나무 많이 심어서 녹색댐 효과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최초로 시도했던 게 4대강이고, 네, 뭐 그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조하천. 이 감조하천이라는 건요, 이 특징이 황해와 남해, 이거 서해를 지칭하는 거예요. 서해와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의 하구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루에 2번씩 수위가 변하는 하천인데, 즉 역류하천이라고 봐도 돼요. 바로 밑에 써 있죠. 밀물 때 바닷물이 하천 물이 흘러서 물이 이렇게 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썰물 때 밀물 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바닷물이 이 통로로 치고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닷물이 역류해 하천이 범람하게 되고 하구 부분에서 농경지에서 이 소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염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염해 현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와 만조가 겹칠 때 홍수 피해, 이 홍수 위에서 물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만조라는 거는 밀물이 가장 클 때거든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쪽 지역에 큰 홍수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요 만조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이 만조는 달의 이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조소간만의 차가 클수록 밀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밀물이 커졌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당연히 하류 지역에서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자, 대책은요, 하구둑을 만드는데 이게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만 있어요. 이 여기다 플러스로 뭐까지 치면 한강까지 해서 4대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강에는 하구둑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한강 하구가 어디랑 인접해 있어?
북한 땅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하구둑을 못 만들었고요. 나머지 3개의 강에는 다 하구둑을 만들었다는 거. 방조제, 이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입구를 막는 거야. 아산만, 남양만, 새만금 같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서해안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그래서 이렇게 만이잖아. 근데 이 만에서도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이쪽 몰려서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간척이나 뭐 그런 용도로 쓰지만 이 밀물이 물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조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간문 같은 경우는 이 아까 하천 통로 있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이 올라온 통로잖아. 그 통로에다가 이 문을 만든다는 거야. 간문을 이렇게. 그래서 지류로 못 올라오게 막는 거, 이런 식으로 대책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7, 8페이지 내용은 6페이지에서 머리를 하도 썼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본 거고요. 9페이지에서 하천지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